자, 오늘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거의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바로 그 다른 한쪽에서는 끔찍한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과 위기, 그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인텔리아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질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약속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끔찍한 위험이 있죠. 아니, 어떻게 한 회사 안에서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고 고치는 그런 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기술 덕분에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던 병을 단 한 번의 치료로 고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인텔리아의 이 모든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텔리아를 뒤흔든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회사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치료제 NTLA-G5001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에 회사가 심각한 간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요. 불과 이틀 뒤에 FDA가 공식적으로 임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도 안 된 11월 5일에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감염 때문에 생긴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약물을 투여한 뒤에 나타난 급성 간 손상이라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것 때문에 그럼 약 때문에 사망한 거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답하기가 애매해진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치료법에 우리가 몰랐던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인텔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구처럼요, 이 비극은 생체 내 유전자 편집이라는 분야 전체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생체 내라는 건 약물을 몸에 직접 주사해서 몸 안에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과학계 전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건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냉정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짙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정반대편에서는 아주 눈부신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인텔리아 이야기의 다른 한쪽, 회사의 가장 큰 희망이 된 또 다른 치료제를 만나보시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NTLA-2001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요. 또 다른 치료제인 NTLA-2020은 아주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25년 9월에는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환자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어요. NTLA-20502의 효과요? 와, 이건 뭐 거의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보세요, 98%.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데 그 발작 횟수를 단 한 번의 주사로 무려 98%나 줄인 겁니다. 이건 그냥 증상을 좀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상 기능적 완치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NTLA-2002는 미래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마지막 임상 단계에 있고 2026년 하반기에는 허가 신청에 들어가서 2027년 상반기면 시장에 출시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불투명한 NTLA-2001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나 과학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주문이에요. NTLA 천용원에서 나타난 그 심각한 문제가 인텔리아가 가진 크리스퍼 기술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 두 약물의 운명이 달랐던 걸까요?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이 주가 목표치를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주가가 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반대로 9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인텔리아가 기록한 손실이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어요. 신약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또 그래서 성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인텔리아한테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리제네론이라는 거대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현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덕분에 2027년 중반까지는 충분히 버틸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위기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버틸 힘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뭘 지켜봐야 인텔리아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순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텔리아의 운명은 떡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2026년 상반기에 나올 NTLA 2002의 최종 임상 결과. 여기서 대성공을 거두면 회사는 단숨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거고요. 둘째는 중단된 NTLA 2001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크리스퍼 기술의 이 눈부신 약속이 과연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미지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인텔리아의 여정은 바로 이 위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모험 중 하나가 될 겁니다.